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오늘은 포인트 컴포넌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인트 컴포넌츠 굉장히 쉬운 것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것들도 있어요. 네, 복잡한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거 일부 하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서피스나 다른 그 컴포넌트들 할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네 가지 볼 텐데요. 컨스트럭트 포인트, 그 다음에 디컨스트럭트 포인트, 그 다음에 넘버스 투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투 넘버스,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 계세요. 저기는 뭔가 이상한 아이콘 같은 게 나오는데 나는 그런 거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드로우 아이콘즈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텍스트가 훨씬 더 직관적이죠. 예, 그런데 더 빠르게 들어오죠. 근데 드로우 아이콘즈 재밌는 그 아이콘도 한번 익숙해지시고요. 이거 잘 보시다 보면 이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마음껏 하시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아이콘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예, 생성과 기본 속성, 네, 똑같습니다. 벡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포인트에 들어있는 값은 이렇게 0, 0, 0 들어있는데요. 여기 X값 연결하실 수 있고, Y값 연결하실 수 있고, Z좌표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좌표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인트 변화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벡터는 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라고 했었는데, 포인트는 우리 마음속보다도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요거 때문에 나온 거니까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여기가 0, 0, 0, 여기가 원점이었군요. 원점에서부터 Z방향으로 올리고 X, Y 방향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고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네, 그러면 휙휙휙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Z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포인트의 속성을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네, Shift 꽂아서 연결합니다. 0 나오고요. 0.336, 0.607. 네, XYG의 좌표가 저 포인트에서, 특정 포인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그대로 표시되는 그런 포인트의 그 XYG의 성분을 보여주는 이거를 디컨스트럭트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포인트 XYG 했었는데 그게 좀 더 직관적이었는데요. 네, 아무튼 디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그 성분을 보여주는 그런 다른 컴포넌트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름이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포인트에서 두 개 더 보기로 했었죠. 여기 보시면 넘버스 투 포인트, 포인트 넘버스, 어느 순간 얘네들이 버전 업되는 과정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엑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막 포인트 막 불러오거나 이런 상황들 생기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굳이 꼭 필요했었나 싶기도 하지만 또 쓰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XYG를 모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재밌는 기능 혹시 알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쓱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네, 재밌죠? 네, 어떻게 하냐면 Shift랑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쓱 뽑아서 이렇게 쓱 꽂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빼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포인트 이렇게 XYG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저런 숫자들이 있다. 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넘버들을 꽂습니다. 그래서 numbers as list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저 포인트와 똑같이 포인트 만들어집니다. 네, 만들어지고요. 네,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거는 얘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넘버스를 이렇게 그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컴포넌트의 결과물이 리스트로 나갈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네,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리스트 할 때 좀 관리하는 걸로 하고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다? 이 결과물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XYG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M 있습니다. M은 마스크인데요. XYG라고, 즉 XYG 순서대로 연결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Set 마스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G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옵션들로 할 수도 있습니다. XG, G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텍스트 창 만들어서 꽂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X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청 줄여서 볼까요? X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좌표로만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까 또 뭐가 있었죠? X, Y 있었는데 이럴 때는 오류가 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냐면 값이 3개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마스크를 2개씩 쓰니까 하나 모자라기 때문이죠. 하나 더 꽂아서 보시면 오류가 사라집니다. Z값을 2번 꽂았어요. 여기 한번 꽂고 여기 한번 꽂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X, Y 이 순서 3개를 X, Y 그 다음에 X, Y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다시 끊어보고요. 오늘의 퀴즈 ZXY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너무 금방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아까 XYG 옵션만 있었는데 ZXY 이렇게 주셔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ZXY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지금 숫자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첫 번째 놈을 G, 그래서 G 포인트로 됐고요. X, Y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X랑 Y랑 G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랑 다른 결과를 기대하셨다면 10초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를 그대로 마스크를 뽑아서 숫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0.486, 838, 0.238 요거 순서 그대로 나가고요. 원래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돌려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셔서 딱 꽂으면 될 것 같은가요?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지.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G, X, Y로 꽂아주시면 이 좌표에서 G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에서 X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에서 Y를 가지고 와서 그 순서대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G, X, Y의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G, X, Y 순서대로 뽑아냈기 때문에 결과가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 그 수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X만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좌표에서 X만 뽑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X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XXX 나올까요? 망한 거죠. 한 포인트에서는 하나의 성분만 그대로 뽑아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옵션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꽂아보시면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 포인트의 속성 살펴봤고요. 이어서 포인트 그 기본적인 포인트 연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오늘은 포인트 컴포넌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인트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거 속성 찾아봤고요. 계속해서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3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실린더리컬, 그 다음에 포인트 폴라, 그 다음에 포인트 오리엔티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의 장점은 특징은 XYG랑 다르게 뭔가 앞에 P라는 애가 들어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P에 플레인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레인 저희가 포인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 플레인 영상 먼저 보시고 있는 분들은 플레인 내용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베이스 플레인을 만들 수 있다
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이 포인트 XYZ 플레인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요 UVW라고 하는, 저게 좀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 얘는 구면 좌표계,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상대 좌표, 그 직교 좌표의 상대 좌표계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걸 쓸 일이 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런 형상을 다루신다면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실린더리컬 좌표계에서, 네, 그 원통형 좌표계에서 할 수 있는데요. 원통형 좌표계에서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각도가 필요하고요. 반지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나오나요? 이 반지름만큼 이 각도로 돌려서 위로 올려주겠다. 즉 평면상에서 내가 위치를 잡고 그거에 엘리베이션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랜에는 월드 XY 절대좌표계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작업하시면 되고요. 예,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앵글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글 역시 라디안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면 여러분이 이게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네, 여기 보면 그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나요? 네. 잘 못 찾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좀 헷갈려요. 어디 있는지 자꾸. 여기 있습니다. 네, 매스의 유틸에 있었네요. 여기 파이 있고요. 네, 요 파이를 그대로 꽂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아는 숫자 0파이, 1파이 사실 잘 모르죠. 그죠? 네, 여기서 0.5파이 그러면 90도가 되더라,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앵글은 여기다 꽂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레디어스, 예,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평면의 중심으로부터 평면의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반지름이 됩니다. 일단 1로 맞춰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션도 똑같이 슬라이더 하나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바닥부터 평면의 그 평면상의 점부터 평면 위로 또 아래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당연히 음수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이 점을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두 개 점 헷갈리지 않게 놔두고요. 앞에 있는 것들, 네, 프리뷰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나왔네요. 제가 90도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그 플레인, 베이스 플레인이 들어있으면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플레인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네, 플레인 여기가 월드 XY고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플레인한테 설명드리겠지만 항상 빨간색을 X축으로, 네, 정했습니다. 나중에 플레인할 때 왜 빨간색이 X축인지, 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부터 네, 파이까지 이렇게 돌리면 X축에서부터 Y축을 지나서 마이너스 X축까지, 네,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 돌아간다. 네, 기억하시죠? 그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반지름을 조정하고 싶다. 네, 평면의 중심에서 좀 더 먼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션을 주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원통형 좌표계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원통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서피스를 클릭하시고 서피스에 보면 프리미티브에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린더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똑같이 레디어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높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네, 점이 여기 있군요. 그쵸? 그 점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방향 각도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점, 끝점 있는 라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어디 있을까요? 커브에 우리는 방향을 알고 길을 아니까 아예 라인 SDL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시작점은 원점이고요. 원점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원점은 벡터의 XY 플레인 잡아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거는 XY 플레인 그 절대 좌표계의 기준점입니다. 이 점에서 네, 거리는 당연히 요 반지름으로 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방향이었어요. 이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길이는 요걸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바닥에서 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앵글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각도 조정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반지름 크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1까지 가면 이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높이 이렇게 쭉 올리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높이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이게 지금 약간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살짝 꺼서 보시면 길이가 네, 이건 방향이고 이거는 L인데 랭스인데 길이가 그렇죠. 길이는 지금 짧아졌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의 길이를 재야 되겠죠. 직접 연결하면 사실 됩니다. 네,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길이는 지금 포인트를 사실 벡터처럼 생각해서 그 포인트의 길이를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 랭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포인트를 우리가 수에 직접 꽂으면 그 포인트의 거리,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렇게 직접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션과 방향과 크기를 그대로 벡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랑 벡터는 사실은 개념이 다른 거지 동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원통형 좌표계 예상해서 반지름, 그 다음에 높이, 각도, 방향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잠시 끊고 구면 좌표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에는 구면 좌표계입니다. 네, 구면 좌표계 벡터의 포인트에 포인트 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구면 좌표계 또는 극좌표계라고도 부르죠. 포인트 폴러 극좌표계라는 뜻이고요. 또는 우리가 구면상에서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구면 좌표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어디서 봤을까요? 네, 어렸을 때 집집마다 하나씩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지구본에서 보셨습니다. 지구본에서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죠? 네, 위도와 경도로 표시하죠. 그 내용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P 보시면 베이스 플레인 잡혀 있고요. 이거 우리 지구본상에서는 적도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XY 앵글은 바로 XY 평면, 즉 적도면상에서의 앵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예요? 그 지구의 위치에 생각할 때는 바로 뭐예요? 경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G앵글은 그대로 그 구면을 따라서 같은 경도선상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요게 경도고요. 요게 위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G는 바로 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플러스로, 남이는 마이너스로, 음수로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D는 중심으로부터 핵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우리는 다 지구 표면상에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지구의 그 반지름만큼 약 6,400km 정도 되는 반지름만큼 떨어진 지표면상에 살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구면 좌표계는 그 거리를 움직일 수 있겠죠. 원통형 좌표계에서 반지름 움직였던 것처럼 구면상에서 우리가 구면 좌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꾸 구면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드립이 생각났는데요. 네, 구체적인 드립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구체적인 드립은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네, 구체적이죠? 네, 구체적이네요. 네, 계속해서 구면 좌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앵글 2개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XY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똑같이 파이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를 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0.5로 바꿔주시고, 네, 이 상에서 움직이면 마이너스 90도부터 남극부터 플러스 90도까지 북극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G에다가 탁 꽂아주시고요. 일단 0으로 맞춰 놓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D라는 값, 뭐죠? 중심으로부터, 우리 요즘에 핵이죠. 지구의 핵으로부터, 네, offset distance, 즉 얼마나 거리가 떨어질 것인가, 네, 이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원통과 비슷하게 서피스상에서 이 구모양, 네, 위에도 바로 있고요. 스피어 찾아와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XY 플레인 잡혀 있네요. 그럼 뭐만 연결하면 될까요? 네, 반지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그대로 요거 연결하면, 네, 그대로 구우면 그대로 만들어 줄 거고요. 똑같이 요거 하나 가지고 볼까요? 시작점은 XY 플레인 맞고요. 그 다음에 방향 길이 그대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이 길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앞에 거 슥 끄고 컨트롤 Q를 누르면 프리뷰 동시에 끄실 수 있어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리뷰 오프, 프리뷰 온. 핵심은 여기다 대고 하시면 얘만 바뀌니까, 네, 빈 땅에다 클릭하셔야 되는 겁니다. 택땅 기억하시는 분들, 네, 빈 땅 프리뷰 오프 해주시면, 네, 원래 점 사라지고요. 새로운 점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베일을 벗고 2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모드를 예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윗면만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위에를 다 나오니까 이렇게 볼까요? 일단 위에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잘랐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에 따라서 각도 이렇게 움직이죠. 제가 0에서 180도까지 만들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반지름 그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 조절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북반구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만큼 요걸 그대로 적도면에 내렸다 생각하면 요 사이에 요 각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기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 네.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나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가고 싶다 그러면, 네, 조금 내려주시면 음의 각도, 그래서 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각도 구면 좌표 계상에서 볼 수 있고요. 다른 거 조정해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끌어올릴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면 좌표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구면 좌표계, 사실은 우리 눈에서는 모든 게 구면 좌표계죠. 그쵸? 우리가 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눈에서 여기서부터 저기 얼마, 저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잖아요. 네, 바로 그게 우리가 사실 우리 눈에 가장 정확한 좌표계는 구면 좌표계가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끊고, 네, 다음에 조금 잠시 후에 상대 좌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지금은 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네, 벡터에서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 봤고요. 기존에 봤던 점 컨트롤 Q 눌러서 프리뷰 끄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으로 바뀌면 프리뷰가 꺼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대 좌표계 볼 건데요. 바로 포인트 오리엔티드입니다. 포인트 오리엔티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XYZ는 절대좌표계에서 부르는 명칭, 그 다음에 UVW는, 네, 바로 상대좌표계에서 부르는 명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포인트가 나가는 거고요. 딱 하나 차이점은 바로 여기를 조정할 수 있더라.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를 쫙 연결해서, 수를 연결해서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네, 우리가 이것도 구면 좌표계랑 또 원통형 좌표계처럼 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미티브에 박스 투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네, A에는 평면에 원점 연결하고, 두 번째 좌표계는 여기다가 탁 연결을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박스 투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조절하면 네, 이 방향의 크기, 또 이 방향의 크기, 네, 이 방향의 크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난 자꾸 1로 맞추는데 111인데 왜 이 좌표 평면은 왜 이따위로 나오지? 네, 궁금하신 분들 있으셨죠? 네, 요거 설정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프리뷰 플레인 사이즈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으로 되어 있고요. 그 10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 전체가 10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4칸으로 되어 있어서 저거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8로 바꾸면 될까요? 네, 8로 바꾸면 여기 기본적인 플레인 사이즈가 111 딱 맞춰지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11 맞춰지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고요. 아니, 그럼 아까랑 뭐가 달라?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요 박스와 함께 똑같은 박스 연결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했더니 이 박스도 선택하면 녹색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박스도 동일하네요.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동일합니다. 지금은. 왜냐면 여기에 월드 XY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플레인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XG 플레인이라는 걸 넣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XG 플레인 상에서, XG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X 말고 YG 플레인으로 볼게요. 네, YG 플레인을 연결했다. 그럼 일단 여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YG 방향이 X축, 이 평면상에서 X축, Y축인 겁니다. 요거를 싹 바꿔주면 드디어 얘랑 좀 달라졌어요.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요 점 끊고 요 점 잠깐 생략하고 포인트를 이 점과 이 점 두 개 따오고요. 네, 이점과 이 점 두 개 따오고요. 네, 그 다음에 YG 플레인과 XY 플레인과 요 포인트 잠깐 꺼놓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두 점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길게 늘려서 볼까요? 1, 그 다음에 Y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되나요? 네, 1과 0.186, 0.533 이렇게 나오니까 좀 명확하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0.186, G방향으로 0.533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본적인 절대좌표 계상에서의 어떤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까 축을 우리가 YG 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네, YG 축으로 만들었을 때 YG 축 상에서는 여기가 X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Y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1,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0.186, 네, 그 다음에 그럼 Z는 어디겠어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Z 방향은 여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0.533만큼은 바로 이 점이, 네, 그래서 1, 그 다음에 0.186, 0.533이 저렇게 서 있는 평면상에서는 이 방향이 Z 방향이 돼서 네, 요 좌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 좌표라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좌표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에요. 어떤 게 익숙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상대 좌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박스를 방금 했으니까 책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책을 하나 드시고 그 책에 어떤 글자가 하나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책을 들고 이렇게 쓱쓱쓱 옮겨보세요. 글자가 절대적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써져 있는 글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책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 책상에서의 상대 좌표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책 밖에서 볼 때는 절대 좌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 좌표와 절대 좌표의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었던 것들 우리가 플레인 바꿔주시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저 원통형이 네, 앞에 두 개 살짝 지우고 여기 있는 YG 플레인 가져가서 두 개 다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바꾸고요. 누워버렸죠?
딱 바꾸면 바로 요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왜냐면 YZ 플레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되는 평면상의 점 우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면 좌표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상대 좌표에 대한 개념 찾아봤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하나하나 설명하는데도 5분씩 계속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투 폴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디스턴스 베리센트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폴라는 네, 어떤 포인트를 여기 보시면 싹 떠야 되는데, 네, 어떤 시스템, 바로 그 좌표계죠. 그 좌표계에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파이,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레디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플레인 업, 다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밑에 뭔가 옵션이 달린 거는 옵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운데다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요거를 폴 다운, 그 다음에 플레인 업, 네, 평면상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좀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그 좌표계상에서 이제 위아래 그걸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아까 우리 구면 좌표계 봤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드 XY 있으니까 이거 딱 연결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 숫자 연결해서 쭉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나왔고요. 요게 나왔고, 요게 나왔네요. 처음 게 뭐였어요? 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습니까? 세타였고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 반지름이죠. 네. 그래서 딱 봤더니 파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세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레디어스는 반지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왜 얘는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바로 파이배만큼 했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0.549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1.724734, 이게 XY 평면상에서의 각도, 즉 우리가 경도라고 하는 거를 파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Z 세타라는 값을 우리가 위도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랑 그 세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천문 쪽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이고요. 수학에서 당연히 그렇게 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속성, 아까 우리 XYG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투 폴라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를 폴다운으로 바꾸면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네, 플레인 없을 때는 이게 나오고, 그래서 폴 다운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바꿨더니 1.00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폴 다운하고 플레인 업, 아까 이게 플레인 업 했을 때 각도였죠. 그래서 폴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제가 아까 어떻게 말했었나요? 예, 사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허공에 떠 있는 거를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들어 올려졌는지, 그게 플레인 업 각도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위도. 폴 다운은 북극점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오는지를 보겠는 겁니다. 그 북극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그럼 어디가 제일 멀겠어요? 네, 적도가 가장 멀겠죠. 예, 적도가 가장 먼데 그 각도가 몇 도겠어요? 9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각도였다면 축에서부터 떨어지는 각도다.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몇 도? 네, 9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0.56 정도 하시면 네, 0.5 반올림해서 1 더하기 0.57이라고 할게요. 그럼 곱하기 하면 3.14니까요. 네, 2분의 파이 되는 거죠. 즉 2분의 파이에서 위도를 뺀 그 값이 바로 폴다운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다운 앵글 또는 플레인 업 앵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끊고 우리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계속해서 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개 남았네요. 디스턴스와 바이센트릭. 디스턴스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두 개 잡고 거리 확인하시면 되고요. 앞에 포인트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포인트, 아이쿠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음 나가야 3단급 나가야 되죠. 네, 두 포인트 연결하셔서 네, 여기 연결해서 보시면 디스턴스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 두 점의 거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당연히 여기서 원하는 거 이렇게 바꿔보시면 네, 거기에 맞춰서 거리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두 점 사이 디스턴스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겁니다. 벡터 2포인트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벡터 랭스 구하셔도 나오겠죠. 네, 이어서 볼 거는 바로 very centric입니다. very centric. 야, 이게 뭐야, very centric. 어이구, 6개나 있어요. 너무 많아요. 보니까 뭐 U, V, W 이렇게 있습니다. 그 A, B, C가 있고요. very centric.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 C가 있고요. 거기에 또 U, V, W 있습니다. 네, very centric, 센트 들어가니까 센터, 뭔가 이렇게 중앙이다라는 이런 뜻 이해 가시나요? 그거죠. 그건데요. very centric A, B, C, U, V, 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려면 굉장히 아주 옛날에 이과만 배우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 벡터식인데 P는 XA 더하기 YB 더하기 GC 이렇게 될까요? 네, 저 GC죠. 네. 그래서 A점과 B점과 C점을 그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부의 점을 하나 찾을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점이 P일 때 그 내부의 점을 가지고 세 꼭지점에 연결한 삼각형 나오죠. 그 면적비 나오는 그런 그 수식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리센트릭 그림 딱 보여드리면 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싹 지우고 갈게요. 네, 베리센트릭 하기 위해서 아예 좀 떼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포인트 우리 3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나누는 멋진 컴포넌트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만든 트레이드 컴포넌트에 이렇게 first hand 아이템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 아직 이거 안 받으셨을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한 다음에 하고요. 좀 귀찮지만 3점 다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점 하나 찍고요. 또 여기 점 하나 찍고요. 여기 또 점 하나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점 하나씩 물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찍었던 순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영상 잘렸나요? 네, 셋, 원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3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네, 3점 만들었고요. 그 3점을 여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3개를 연결하는 순간, 다시 연결하는 순간 마법처럼 뭔가 점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저 점 이렇게 생겼군요. 제가 XY 평면이 아니라서 좀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XY 평면상에서 저는 예술가니까 예술적으로 바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이 너무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잡고 옮기셔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삼각형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왜곡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뭔 것 같아요. 베리센트릭 요 면적비가 달라지게 만드는 걔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3점을 일단 모았고요. 그냥 트레이드 알려드리고 쓸걸 이렇게 번거롭게. 네, 하지만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있을 텐데요. 폴리라인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뭉쳤겠어. 스플라인에 있군요. 네, 여기에 폴리라인 있습니다. 커브의 벡터의 스플라인. 네, 여기 있죠. 여기 폴리라인. 네, 붓도 칠성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 모았고요. 폴리라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삼각형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나온 포인트 있죠? 그거 우리 라인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조선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점 연결했고요. 그 세 점에 이 점 연결하면 짠 하고 나오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중심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쫙 연장해 보시면 여기 2대1 중심점, 1대1 중심점에 다시 그거 2대1 중심점, 우리가 즉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던 그놈, 이제 기억하시죠?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던 그놈입니다. 그런데 UVW에 1이 있어서 그렇고요. 네, 그 값이 111이 아닐 경우에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하나만 싹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네, 요 점이 움직이는데 요걸로 움직일지 한번 보세요. 네, 이 선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냥 움직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 네, 여기에 중점, 이 변의 중점에서 네, 그 중선을 따라서, 중선이라고 부르죠. 중선을 따라서 2대1이 되는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 B, C 세 점의 그 반대쪽에 있는 이 면적 B라고 말씀드렸죠. 그 면적 B가 네, 다른 값은 지금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1대1대1 이 면적이 네, 우리 눈에 좀 착시가 있겠지만 이 면적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 이쪽의 면적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면적이 0이 되고 얘네들은 1대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길이를 1대1로 나누는 그런 중심점 찾아주는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싹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밀렸죠. 네, 마찬가지로 얘도 중선에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1대1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2대1 되는 지점까지 가지고 왔고요. 또 이렇게 탁 연결하면 이번에는 이쪽 중선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제 이 세 가지를 막 가지고 놀면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 개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네, 이 세 개 값이 다 0과 1이면 네, 이 내부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네, 0과 1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약간 혼동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다 양수일 때 그런 얘기예요. 그 비율이 다 이 면적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barycentric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할 텐데요. barycentric은 바로 이 삼각형 내부의 점을 찾아내는 컴포넌트였다. 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옛날에 도대체 이걸 왜 배우지? 라고 했던 바로 그 컴포넌트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그 이름들 없다는 바이올센트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다 꾸면 알 것 같다고요? 네, 잊어버리세요. 네, 중요한 건 네,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봤다라는 거죠. 네,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선택했다가 확 날려버리면 이거 날아가거든요. 네, 저장하실 분들 라이노 창 닫으시면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라이노 창에서 컨트롤 G 누르면 이거 돌아옵니다. 네, 그럴 때는 요 점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모아두실 수가 있어요. internalize 데이터, 또 internalize 데이터, internalize 데이터. 네, 끊겼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internalize 데이터 지금 이제 internalize가 이미 돼 있으니까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내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네, 이거 켜서 보셔도 결과가 이걸 움직여도 변하지 않아요. 그쵸? 왜? 얘랑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요. 연결이 탁 끊어진 거죠. 우리 참조했었는데, 레퍼런스 잡았었는데, 참조가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내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3개 선택해서 다 지우셔도, 네, 얘는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internalize 기능이 들어오기 전에는 라이노 파일과 그래스하퍼 파일을 다 따로따로 같이 이름 맞춰 저장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다만 변화는 더 못 준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네, 포인트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네, 몇 개만 보겠습니다. closest point라는 거 한번 볼까요? closest point 딱 보시면 요거 그냥 이용하면 좀 좋겠네요. 네, 그래서
closest 포인트는 이 점에서 이 어떤 포인트에서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놈이 어딘지 cloud point as leas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loud as least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클라우드에 이 세 개의 점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제일 가깝다고 나오네요. 네, 그놈이 제일 가깝고요. 그놈이 이렇게 차례대로 0, 1, 2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덱스는 항상 0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놈이더라. 네, 인덱스가 2인가요? 제가 이렇게 연결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얘가 0일 때 저쪽이 어떻게 저쪽이 제일 가까울 수 있죠? 그런가요? 거리 잘 모르겠네요. 이거 움직여도 이때는 바뀌는데 이 거리가 이 정도 가야 이제 가까워지는군요. 네, 그래서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절로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지? 네, 이거 쫙 당겨줘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거 확 낮추고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가야지 가네요.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았었나 봅니다. 0, 1, 2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1번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면 이 점에서 볼 때 이 점이 제일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 점이었습니다. 네, 이 점에서 가까워지는 영역, 가장 가까운 위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멀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였고요. 그때 인덱스 나온 거 보셨죠? 거리도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네, 그래서 거리 가장 가까운 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거리 3개 비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아까 포인트의 distance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세 점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더라? 네, 이렇게 됩니다. 누가 제일 가까워요? 얘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거리 1.383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가 2번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보면 이렇게 가보면 이때는 0번, 0번이 제일 가깝고요. 얘가 제일 가깝네요. 그때 거리는 0.908638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키워가면 되겠네요. 그때는 얘가 제일 가깝죠. 그때 1.3674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하나 더 가깝게 볼까요? closest 포인트가 있었는데 closest 포인트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주고 클라우드를 똑같이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몇 개를 찾아줄 거냐 랍니다. 현재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3개가 다 나와 버렸어요. 3개가 다 나왔고 그 3개의 거리도 나오죠. 한 30개쯤 있다면 그 중에 이제 3개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거리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인덱스도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1, 2, 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개수를 조금 조절해서 2개만 찾고 싶다 그럼 제일 멀리 있는 놈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 찾아주는,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되면 얘랑 완전히 동일하네요. 그쵸? 이렇게 동일한 그런 컴포넌트가 되고, 얘는 몇 개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여기 한 300개쯤 있는데 가까운 5개를 찾고 싶다, 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겠죠. 이거는 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놈 하나를 찾는 거라면 얘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3개를 찾는 거죠. 네, 이게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얘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멀리 있나 봐요. 점의 크기가 다른 거 보면. 네, 3차원 공간상에서 원근법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끊고 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 6개 할 텐데요. 6개를 다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한두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현출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계속해서 우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거는 컬 듀플리케이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ort along curve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만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 나머지는
프로젝트 포인트랑 풀 포인트 요거 좀 비슷한데 어떤 다른 지오메트리로 하나는 방향을 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점 찾아주는 거고요. 풀 포인트는 정말 그 지오메트리랑 가까운 점을 딱 찾아주는 그런 겁니다. 네, 요거는 지오메트리마다 좀 다르고 다른 지오메트리 성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솔트 포인트는 x, y, z 좌표에 따라서 x 먼저 그 다음에 y, z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건데요. 뭐 개념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sort along curve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curl duplicate 살펴보려고 합니다. curl duplicate는 점을 몇 개 찍고 한번 와볼까요? 점을 제가 하나 찍고 또 찍고 또 찍어 볼게요. 앞에 거 지우고 할까요? 네. 또 살아있는 애들이 있네요. 네, 지웠습니다. 제가 점을 제 마음대로 막 찍었어요. 순서 기억나시나요? 네, 또 찍고 아이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막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찍었을 때 네, 제가 점을 이제 다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두 번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선택을 했어요. 얘네들이 선택이 됐죠. 네,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꺼놓고 몰랐는데, 네, 그냥 켜놓고 할게요. 몰랐다고 치고 우리는 또 연출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의 포인트는 이 두 개의 포인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 두 개의 포인트 그룹에 중복되는 놈이 있겠죠. 얘가 있고 여기 두 개, 이 두 개는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13개의 포인트가 레퍼런스 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처음에 몇 개였죠? 6개. 그 다음에 여기는 7개의 포인트들이 레퍼런스가 돼서 13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점은 11개거든요.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여기 5개에서 11개예요. 그럴 때 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그래서 curl duplicate, curl 막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curl 그냥 팍 그냥 너 잘라, 너 out, you're fired. 겁니다. 그래서 curl duplicate는 curl 포인트네 이렇게 솎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그 톨러런스 상에 그 안에 들어온 애를 우리가 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짠 하고 봤더니 네, 여기는 모두 몇 개예요? 11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친절한 현철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11개, 여기는 원래 점에서는 좌표가 안 나오네요. 네. 13개의 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3개의 점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13개의 점이 11개의 점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겹친 애들 솎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톨러런스가 0.1로 잡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놈이 빠져나갔는지 인덱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덱스 한번 볼까요? 예, 01456, 네, 0145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9, 10, 11, 12,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인덱스들이었을 텐데요. 거기서 이렇게 두 개 빠져나간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 3 이렇게 사라졌죠. 0, 1, 아까 2, 3 이렇게 됐었을 텐데, 네, 그게 조금 빠져나갔는데, 네, 그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얘네들이 빠져나갔다는 거고,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한 컴포넌트라서 실제로 요 11개가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나오면 안 되고 살아남은 애를 사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조금 네,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네, 데이빗 루틴한테 편지 좀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애들 네, 그래서 밸런스 as list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였다? 1111, 22, 111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네 둘이 겹쳐 있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인덱스랑 다시 한번 보시면 겹쳐 있던 그 위치가 마이너스 1로 표현되어 있죠? 네, 마이너스 1로 하려고 그랬으면 이쪽의 인덱스가 아니라 네,
쭉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어떤 놈이 겹쳐서 빠진 건지 표현이 되었어야 됐을 텐데 말이죠. 네, 아무튼 이 위치가 겹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랑 그 다음에 조기 있는 몇 개씩 나오는지,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철자 잘 이해 못하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옵션 한번 볼게요. 거기 에버리지 있는데요. 에버리지 보면 리브 1이 있고요. 컬 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1 보시면 아마 인덱스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놈이 남아 있는지 나오죠. 0, 1, 2, 3, 4, 5까지 그대로 있고 6도 있고요. 7번, 8번이 사라지고 9, 10, 11, 12가 된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브 1은 겹친 놈 있으면 처음 놈 넘기고 나머지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덱스 제대로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하나는 컬 올 있습니다. 컬 올 하면 개수가 확 줄어들어요. 지금 보시면 9개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으면 겹친 놈들, 걔네들이 문제네. 걔네들을 아예 그냥 버려. 야, 너도 얘도 쟤도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네, 서로 싸우면 그냥 뭐 둘 다 그냥 내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컬 올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에버리지는 뭔가 인덱스는 달라진 것 같은데 결과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애들을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하기로 옮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 미는 거, 여기 있냐면 트랜슬레이션이 있습니다. 직접 무브가 있습니다. 무브로 해서 옮겨 주셔도 되고, 일단 뭐 더하기로 해서 옮겨 주셔도 돼요. 우리가 벡터에서 배운 얼마만큼 옮길 것인가, 여기서 제가 2.00 3 이 정도 되는, 그러면 얼마 0부터 0.01까지 움직이겠죠. 톨러런스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애들입니다. 여기서 요만큼 옮겨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 정도 X만큼 옮긴 거 보이시나요? Y도 좀 옮겨 볼까요? 이렇게 되면 요만큼 옮겨간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2점이죠. 네, 그 2점이 있는데요. 그 2점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그대로 두고 여기다 탁 연결을 하면 실제로 13개의 점이 있었고요. 에버리지 했을 때 새로운 점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 가운데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 빨간색과 녹색 사이에 약간 이렇게 그 표시하는 편차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좌표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원과 다른 점은 뭐다? 리브원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요 앞에 거 다 끄고 보시면 리브원을 하시면 더해진 애가 아니라 처음에 있던 애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얘만 이렇게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로 보시면 이 점 있는데 그 점이 아니라 그래서 에버리지로 보시면 원래 2점이 있었다고 할 때, 요 양쪽에 2점이 있었다고 할 때 에버리지는 새로운 점이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컬 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컬 올 하면 얘 꺼놓고 보시면 다 사라졌죠? 여기 없고 요 바깥에만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션에 따라서 리브 원이냐 아니면 컬 올이냐 그 다음에 에버리지냐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에버리지랑 리브 원 할 때 여기 위치도 조금 변경, 요 인덱스 좀 변경이 되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 점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러런스 조정하시면 당연히 그 위치에 맞게 그대로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컬 디플리케이트, 즉 중복된 점을 제거하기 라는 그런 컴포넌트 살펴봤고요. 좀 재밌죠? 좀 특별한 컴포넌트였었습니다. 구분 좀 넘어가서 너무 길었던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 더 남았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컴포넌트 중에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커브 정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포인트 아까 막 찍었죠, 그쵸?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포인트를 만들 건데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들 빼고 요거 가운데 그냥 할까요? 그냥 다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그래서 포인트 제가 11개를 제가 골라왔고요. 그 11개 포인트를 이제 정렬을 할 건데 그냥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참조 커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커브를 한번 그려 나가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네, 제가 좀 정렬이 잘 되는 걸 보여드리기 하기 위해서 커브를 좀 이렇게 그냥 점들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슬쩍 이동해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커브 CP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커브상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각각의 점을 커브상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커브 시작점부터 비교해서 누가 더 앞에 있는지를 비교한 다음에 그걸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예전에 벡터 디스플레이 있던 그 비슷한 것처럼 포인트 리스트 또는 포인트 오더를 이용해서 봐야 될 텐데요. 포인트 오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좋잖아요, 그쵸? 이거 그 게임이죠. 더 게임 오브 데스 뭐 7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예 그거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저 커브를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 커브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쓱 꽂아줄게요. 그랬더니 뭔가 막 정렬이 된 것 같아요. 잘 됐나요? 여기 뭐 인덱스도 막 나오나요?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덱스가 막 뒤죽박죽 꼬여 있죠. 그럼 이제 얘가 아니라 여기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었죠. 네, 탁 연결해 줬더니 오, 순서대로 정렬이 됐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정렬된 거에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한번 슬쩍 써먹어 본 네, 그런 뭐 폴리라인 이런 거 한번 그려보면 네, 이렇게 폴리라인 그려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저기에 뭔가 넘버링을 한다든가 뭔가 또 다른 입체를 이렇게 쭉 쌓는다든가 뭐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렬 방식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개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정렬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sort along curve, 예, 발음 죽이죠. 네, sort along curve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중요한 거는 이 커브의 가까운 점 이렇게 찾아서 간다. 나중에 볼 건데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몇 번 언급을 해서 커브 CP라는 게 있어요. 커브에서 클로지스트 포인트 이거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P랑 C를 연결을 하면 짠 하고 가장 가까운 점들을 찾아주는 거죠. 예,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라인으로 보시면 전 친절하니까 네. 그래서 이 점으로 그냥 보내준 겁니다. 네, 이렇게 보내준 건데 그렇게 보내준 그 점들을 커브상에서 요 t 값이 있으니까 저 t 값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정렬해주는 sort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또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기능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인트의 다양한 기능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몇 가지 2개 정도, 3개 정도 빼고 했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은 충분히 나중에 또 익히실 시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